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경제사이다의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들어도 시원한 경제 해결사, 가정경제의 시원한 사이다 양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미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몰라서 못해서 못 받는다.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앱을 이용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하시지만 그죠. 반면에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이렇게 휴대폰 사용이 좀 편치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PD 쳐다보지 마요. 우리 PD 잘해요. 몇몇 분들 이제 어. 그런 분들에게 서류 준비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보통 우리가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이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이제 청구 수시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액보험금 청구 말고 정말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특히나 중증 치매와 같이 의사 능력이 결여됐거나 중대질병 등으로 인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최근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22년 기준 9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에는 20.6%에 이르러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두려운 질병이 바로 치매일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10명당 1명은 치매 환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도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다.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미래 병원비가 많이 나올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나라 자체가 좀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간병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보험들은 보장 내용의 특성상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피보험자의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의사 불능 상태거나 혼수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적시적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간병보험, 치매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보험회사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 융통성이라고 하죠. 사람이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보험금을 내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이 청구를 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들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여서 자녀들이 대신 신청을 하더라도 주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 보험금, 아버지 보험금을 내가 신청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보험금을 보호자가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해서 법적 대리권을 얻어야 합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어야만 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험금 받으려고? 네. 야, 너무한다. 아니 그럼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건 또 어떤 거예요? 네, 성년 후견 제도는 이제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밖에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을 때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분이 힘든 일이지만 의식이 없으신 분을 데리고 정말
정말 어렵게 보험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피보험자 동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입금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보호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 수도 없고 환자의 의식이 온전하지 못하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어렵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해서 법적 대리권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렵게 보험금을 받더라도 통장에서 꺼내 써야 되는데 그 그렇죠. 꺼내 쓰는 과정도 힘든 거군요. 맞습니다. 네. 또 치매 보험 말고도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보험들 중에서 CI 보험과 같은 이제 보장 내용 특성상 대리 청구인을 이제 사전에 지정이 필요한 이제 보험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대한 질병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질병들은 골든 타임이라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진단비를 이제 병원비로 쓰려면 대리 청구인 지정이 이런 거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리 청구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걸 대비해서 가족 등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대리인을 말하는데요. 이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도 제가 가입한 보험 모두 대리 청구인 지정을 안 해뒀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대리 청구인은 언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대리 청구인 기준은 따로 있는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하네요. 질문이 아주 날카롭죠. 날카롭습니다. 네. 보험을 가입할 때 그리고 설사 그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가입 후에 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언제든지 이제 가능하고요. 필요한 신청 서류를 또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 서류에는 계약자와 대리 청구인의 정보와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삼촌 이내의 친정만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촌 이내의 친족. 만약에 내가 삼촌 이내의 친족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일단은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동키분들 만약에 치매보험, 간병보험, CI보험 도움이 필요해서 많이들 가입은 하시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놓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디. 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몇 년일까요? 얼마 전에 했지요. 3년. 네, 맞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데요. 그럼 사망 후에 진단금 신청을 하면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 후에 진단금, 사망에 대한 이 보험금이 아니라 진단금,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사망 후에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는 이 진단금을 사망 후에 유족이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진단금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망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글쎄요. 받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정답은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맞군요. 네. 그러면은 근데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검사 결과지라든가 아니면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 역시 주제는 뭐 전문가가 이미 되셨다라고 음. 임명장을 드리고 싶은데 만들어 오세요. 중요한 내용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보험 약관상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 확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부검 감정서상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심장마비, 심장돌연사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사망 후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진단서는 없지만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면 다른 기록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록이라면 어떤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심장과 관련된 치료 이력이 있고 시체 검안서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명백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부검을 원치 않는 유가족분들이 많으시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시체 검안서, 혈액 검사지, 심전도 검사 결과지는 꼭 있어야 진단금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심장과 관련된 치료 이력은 고혈압이나 당뇨, 관상동맥 성형술 등을 이야기하니 참고하시고 119 구급 활동 일지, 검안의 소견서 등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내용의 보장들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보험 계약자가 치매와 중병처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의사불능의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들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 청구인이라는 걸 지정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출혈 등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후라고 하더라도 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움 요청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서류들을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님들을 찾아와서 실제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는지 일단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을 6개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협심증을 발견하셔서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하시고 다행히 회복도 잘 하시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수술 후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1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험료를 매달 4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했더니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수술비만 지급이 됐다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엄마가 최근에 수술도 하셨고 나이도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제 보험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가입을 해주셨던 보험을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는 병원비도 비싸고 또 아플 때 대비해서 보험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보험도 엄마 보험처럼 보장이 잘 안 되는 보험이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보험도 점검하고 만약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면 제 상황에 맞춘 보험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머님께서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도 잘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떤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내가 어떤 식의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쭉 점검을 해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경우가 생겼어요. 뭐 아프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제 보장을 받을 상황에 놓이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보장 받고 나서 왜 이거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사연자분의 보험도 예전에 어머님께서 들어주신 거라서 이게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는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일이 닥쳤는데 내가 알고 있던 보험이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이만큼밖에 안 준다. 혹은 매달 내 돈만 그냥 잡아먹고 있는 보험이다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생활하시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친정어머님께서 협심증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요.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는데 매달. 근데 수술비로 1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 매달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적은 보장을 받으신 거 아니냐 싶어서 너무 놀라셨죠. 그래서 본인도 오래전에 어머님이 가입을 해주신 보험이라 이거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좀 되시고 외국은 병원비가 또 비싸다 보니 내 보험이 잘 돼 있는지 점검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만나 뵙고 오셨어요, 두 분이. 사연자분의 보험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까? 네, 사연자분 보험을 살펴보니까 실손의료비를 포함해서 암진단비 5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300만 원, 재수술비도 1에서 5종 수술비 3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암진단비는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제 보장 기간이 80세로 짧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동키분들도 한번 오늘 나의 그 보험의 보장 만기가 언제인지 같은 보험 안에서도 암진단비는 뭐 80세, 60세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특약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1세 암에 진단되면은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왔었는데 뭐 보장을 몇 달 못 차이로 못 받네. 받을 수 있어요. 예,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사연자분의 이 보험 안에 보니까 한편 또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보장 금액이 높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쌌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진단비 5천만 원 빼고는 다 별론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암진단비 5천만 원이 또 만기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별로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실손의료비가 포함된 보험. 그러니까 종합보험 안에 실손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예전에 가입한 네. 보험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이신데도 보험료가 꽤 비싸요. 그죠? 네, 그렇죠. 적립금도 5만 원이 있었고 예전 보험이다 보니 중도 해지할 때 어느 정도 환급금이 발생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보험은 예전에 어머님이 가입해준 보험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여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다행히 입원이나 수술 병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4세대로 전환을 해드렸고 진단금과 수술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신규로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또 사연자분께서는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긴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실손보험료를 납입 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운영 중인데요. 피보험자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도 실손의료비 해지연급금 외에 사후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렸는데요. 여권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연자분께서도 이번에 처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겠다 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는 계속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행된 부분 중에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군장병,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그렇죠.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기업 이제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실손보험 가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단체 실손. 중복걸 또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키분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6개월은 들어와 있고 6개월은 나가 있고 또 6개월은 들어와 있고 6개월은 나가 있고 그러면 6개월은 또 정지했다가 6개월은 또 재개했다가 6개월은 또 정지했다가 6개월은 재개했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제도상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들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보장은 또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약을 드시거나 입원 수술력은 없으셨는데 병원 치료력이 많은 편이셨어요.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추적 관찰 중이고 유방에
일종의 다발성 낭종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편심사 보험 상품 중 보장면에서나 보험료 면에서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10년 고지형 상품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하신데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고 특별히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추적 관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서 아쉽지만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권하신 거다라는 거네요. 표준체 상품 가입이 안 돼서 간편 상품을 가입하시는 이런 이유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네요. 네. 예, 표준자 상품이 가입이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표준자 상품으로 가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유방 부위의 전기관 부담보라고 해서 그 부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력이 다수 있으신 편이어서 질병수술비 가입이 제한이 또 되고요. 가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표준체 상품보다는 유병자 상품, 간편 상품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 받으신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보장은 어떻게 채워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앞서 굉장히 심장과 뇌에 있어서도 보장 범위가 협소했고요. 암은 보장의 기간이 짧았고요. 그리고 또 수술비와 관련해서는 300만 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어요. 어머님께서도 협심증 수술을 하시고 수술비가 얼마 안 나와서 속상해 하셨는데 자, 사연자분은 어떻게 보완이 됐을까요? 괜찮게 되셨겠죠? 물론입니다. 네. 20년 나 100세 만기로 암 진단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가입해 드렸고요. 암 치료 지원금 1억. 표적 강암 치료비 5천만 원, 뇌혈관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뇌 심장 수술비 1천만 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각 30만 원과 1에서 5종 수술비 500만 원, 골절 진단비와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보장은 탄탄해졌는데도 월 보험료는 1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40만 원 내시던 걸 13만 원으로 줄여드렸는데 범위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못이었는데 호수로 바뀐 거죠. 적절한 예네요. 근데 진짜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 금액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사연자분께서 두 분 전문가님의 솔루션을 듣고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께서 무척 좋아하셨고요. 다른 가족들의 이제 보험도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 하셨는데 네. 어머님께서는 수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일단 당분간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 남편의 경우 지금은 해외에 계신 상태라서 좀 무척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시면 상담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현재 보험에 가입 중인데 보험금 청구 이게 과연 될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청구가 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매달 사실 어렵게 버는 돈이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잠 줄여가며 이렇게 열심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성 피로 겪어가며 그렇게 번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번 돈으로 내는 보험료인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고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라는 돈은 꼬박꼬박 내라고 합니다. 근데 받아야 될 돈은 우리가 청구해야지 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청구를 못해서 못 받는 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또 내가 청구를 했는데 너무 조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 보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보시죠.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치매, CI 보험에는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놓자. 피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지정해 놓자. 둘째.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이라면 진단금을 받을 수도 있다.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부검 감정서상 추정 확정되는 경우라면 신청해 볼 만하다. 네, 양희승 전문가 그리고 정미영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